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제 원래는 영재고 입시 수업을 한 3년 전만 해도 영재고 쪽을 주로 했거든요. FTM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교대 영재교육원이 생기고,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 KJ모가 생기면서 저학년 위주로 어느 사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KJ모나 KMR 이쪽을 좀 애들 좀 시켜야 되는데, 그 학년이 높은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시끄럽다고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또 하지만, 여기 이제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애들이 경쟁력을 위해서,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물론 선생님이 잘 가르쳐야 되고 애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라든가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름을 완전히 세자 다 해놨는데, 어머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다 하면 이게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좀 동그라미 하나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됐으면 한 3, 4개월? 근데 지금 이제 이름만 이렇게 이름의 중간자를 좀 빼놨는데, 그래도 애들은 다 알죠. 애들은 다 아는데, 근데 또 자기들끼리 자기가 누군지는 아는데 옆에 이름을 또 모르니까 이름을 또 못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선은 우리탐구학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어떤 거냐면, 여기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는요, 어머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목표가 있으잖아요. 얘들한테 여기 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당황하는 애들이 갑자기 왜 왔냐, 공부하려고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친절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반 이상은 엄마가 가라 그러세요. 그게 목표가 없습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가라 해서 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주관이 아주 덜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상당히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목표가 뭐냐면, 우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그 넌센스 퀴즈를 많이 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초적인데, 제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에요. 전국 쭉 그 수능 만점 학생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다녔다가, 엄마들이 가장 그 정답률이 높았던 게 뭐냐면, 수학이니까, 지금 수학이니까, 숫자 중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럴까요? 잘 하시던데, 학생은 잘할 것 같아요. 무슨요? 어떤 사람은 0, 1,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색깔이 빨개졌네요. 이렇게 큰 숫자가 왜 이렇게 쉬운 숫자냐? 읽어보시면 이제 애들이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바꿔놓고 왔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서 다시 웃으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어차피 수학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 더하기 2가 뭐, 이것도 넌센스 퀴즈로 4 이런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어떤 거요? 틀리? 네, 여기는 이제 중간 단계고요. 틀리도 맞습니다. 이거 또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없었을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0 더하기 2가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많이들 뭐라 하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뭐냐 그러면 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상당히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개그나 이런 것들이 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목표를 좀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곧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피곤해. 애들이요 1 더하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해야 될 목표는
많이 시켜서 성적이 잘 나오면 그건 본전입니다. 근데 오히려 많이 시켜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것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파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주제가 오늘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탐구에 오면은 이 목표가 뭐냐면 우선 이 퍼즐하고 원리 탐구가 있는데 퍼즐은 저항력, 이거 따로 설명해 줄까 합니다. 오늘은 통합적인 것 전체적인 얘기니까 퍼즐은 주로 재미 쪽에다가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 중에 문제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 지금 있잖아요. 대표적인 문제 이제 해보고 원리 탐구도 물론 재미 쪽에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 쪽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게 하여 즐기며 꿈에 도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요,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럼 왜 써놨냐 그러면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이 얘기를 엄마들이 좋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좋아하니까. 근데 애들의 목적은 애들 그래요. 꿈 있는 사람 흔들어 그러면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손 안 드는데 물어봐요. 꿈이 뭐야 그러면 이게 그 애들도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저 어제 꿈 안 꿨습니다 이래요. 제가 보기 이렇게 하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웃기더라고 손 들고 뭐야 의사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좀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웃었는데 무슨 죽을 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느라고 왜요? 그러죠. 안 죽은 의사나 이게 이봉창 의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애들은 이게 꿈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도 별 꿈이 가다가 또 바뀌잖아요. 애들은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즐거운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해서 애들이 꿈은 뭐겠죠? 애들 꿈은 계속 꿈은 유혹이야 이거. 다른 것도 없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원래 인생의 목적도 놀자입니다. 공부도 이제 이게 그냥 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너 왜 뭐하러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뭐 대학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계속 물어보거든요 제가. 결국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여기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 많이 풀고 막 죽어라고 서 아침 5시부터 막 밤 5시부터 막 10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잡아가지고 또 어디 끌고 와가지고 뭐 새벽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도 좋지도 않아요. 뭐. 애들 그 다음에 가서 학교 가서 잠자고 말이야 되니까. 저는 절대로 그 뒤에 공부 안 시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건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는 것은 제가 뭐 무능하다고 나를 봐요.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잘하는 것은 본전이고요. 잘못하면 굉장히 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애들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방식으로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근데 결과가 많아지잖아요. 저는 일단 저한테 보내주면요. 어떻게 했든 간에 결과는 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낫게. 근데 그 방법이 어머님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단적인 예들이 여기 붙어있는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저기 보면은 99점 나오는 학생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수학학원 딱 여기 일주일에 딱 한 번 옵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은 다른 학원은 일주일 다니지도 않아요. 영어 학원 다니는데 안 물어봤는데 영어는 다니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래서 조금 요즘에 많이 해서 한 2번 정도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교대 수학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유일하게 나 도장 찍어준 학생이에요. 저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명씩 있거든요. 누가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목표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서 놀자는데 그냥 여기 와 놀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하는데 그 문제 있다고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요. 문제를 탁 보면 몇 분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은 한 애들 이렇게 노동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풀 때 한 10분 정도 걸릴걸요. 1분도 안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를 해서 문제를 막 풀어서 그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그걸 그 푸는 방식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합니다. 이거. 어머님도 채점하기 바쁘죠.
이렇게 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 때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우리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딱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닌데요. 그러면 자기가 바 어차피 빨리 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서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학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수학으로 죽어라고 다 뭐 할 시간만 할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수학 선생님도 그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선두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학 좋은 대학교 가고 그 대부분 한 6학년쯤 되면 제가 이제 거의 학교를 가늠을 다 해요. 얘는 어디 갈 수 있다, 어디 갈 수 있다. 그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실력이 수학 실력입니다. 수학이 뭐냐면 머리 두뇌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니까.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서로 좀 길어졌네요. 하여튼 그 목표를 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첫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풀면은 되겠느냐. 이게 식이 좋느냐 나쁘냐. 그러니까 어떤 학원도 식도 안 쓰잖아요.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기를 안 쓴다는 얘기는 뭐 좀 뒤에 가서 그 얘기 할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얘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놀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반문을 계속해요.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홈페이지인데 저희들 홈페이지가 여기 이제 홈페이지면서 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면 벌써 올리타고 착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안에 저희가 거짓말 할 수 없는 부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단이 여기 실명으로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깜빡 놀래가지고 종합시험도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잘 많이 보는 내가 자주 보여드리는 게 언제냐면은 여기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없앴는데 하도 이게 부칙이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때 KMO 금상 받은 학생, 만점 금상 받은 학생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있습니다. 강원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던 해에 제일 높은 단계 원리탐구에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6학년, 막 중학교 1학년들 막 붙어 있는데 4학년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여기 2등하고 3등 공동대회 이 학생은 서울대 들어갔고요. 얘도 제가 찾아볼 때 압니다. 여기는 여기 카이스트 같고 여기 밑에는 잘 모르고 얘들은 같이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만나면서 얘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중요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 학술지도 막 나와요. 근데 지금 군대가 있는데 작년에 제 조교를 한 몇 달 하다가 군대가 됐어요. 작년에. 이게 안에 다 있습니다. 아직 좀 안 올려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름을 지금 그 결과는요 이게 최소의 인원입니다. 그 뒤로 더 나와요. 근데 안 써놨어요. 왜냐면 상금도 이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 얘기하면 상금 안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가 써놨잖아요. 그 서울교대가 아마 제일 가고 싶어하는 내 서울교대 중에서 수학입니다. 수학인데 9명이 한 명 더 그 이유를 또 한 명 더 있더라고요. 내 얘기 안 써놨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만 여기도 1 플러스 1은 뭐냐면 자한테 듣지 않고 과학만 들었던 학생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여기 과학도 여기도 한 명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만 왔던 학생. 그래서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면접 왔던 학생. 그래서 25명인데 한 27명? 여기 한 명 더는 엄마가 그 이후에 또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K점 근데 똑같이 25에 맞췄다고 그러는데 27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 없잖아요. 금상이 없는데 이래여서 제가 저학년 중심으로 설명 때 많이 했었거든요. 보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하면 은상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보시면 거기다 대부분 저학년들입니다. 올해는 아마 금상이 있을 수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제가 금상 타면 5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너희들 선생님 주머니 사정 이렇게 잘 알아줬나? 그래 보니까 금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45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25년이었는데 요 잠깐 얘기하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 보시면은 쭉 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좀 바꿔놨고 여기도 인원수 보면은 저학년 KGM 다 저학년 위주예요. 3학년 3명이거든요. 근데 3명도 시험 봤어요 제가. 3학년 너무 무리해서 빨리 하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하라고 시험을 봐서 딱 3명 드렸는데 3명 다 입상을 했고 그 이후에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들이 동상 타는 게 가장 높은 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은상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이후 전 수업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은상이 있어. 얘들이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뭐 그런데 이렇게 학년들이 대부분 중학생들은 거의 여기 밑에 깔려 있어요. 왜냐면 K형모 하는 애들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KJM부터 데뷔를 해서 그냥 봤다는 거거든요. 어머님들 여기 오실 때 대부분 이제 KJM라든가 교대 쪽에 이렇게 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미리 이렇게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꼭 시험 가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왜냐면 그때 가면 할 게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쯤 오면은요 좀 수월해요. 왜냐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달 한 번 정도만 와도 그렇게 그 시험 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끝나거든요. 이제 필요하면 좀 약간 더 몇 개 어느 정도 보완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판에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어차피 잘하는 애들을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하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천천히 하나씩 쭉 가면은 편하게 쭉 다른 거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8월쯤이나 방학 때는 와요. 아니면 그때 오면 할 게 원리탐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기 때문에 어머님처럼 좀 빨리 오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를 가시면 좀 편리하고 좀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에 오면은 학원 이름도 그렇듯이 원리탐구를 먼저 듣습니다. 그걸 뭘 하냐면은 이 수학적 사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저게 그 수학에서 초등학교 보면은 한 4개 분야 아니면 뭐 한 5개 분야 이렇게 하잖아요. KM은 한 4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이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과정 중심이어서 전부 다 식을 다 씁니다. 하나씩 다 써서 뭐 식을 쓰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식을 쓰지 않으면은 영감님 돌아가신다 그러거든요. 영감님 그러면 깜짝 놀래. 할아버지 생각하겠죠. 영감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천재라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식을 쓰지 않으면요 이거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쫙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식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 저학년 때 머리 좋은 학생들은 식을 안 써도 답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식을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이제 머리 좋은 학생들이 그래서 식을 이제 안 쓰는 경향이 많은데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식을 안 쓰게 되면 이제 그 응용 문제들이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붙잖아요. 계속 안 쓰다 보면은 이제 계속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영감님 돌아가시면 안 되면 바로 그러면 노력해봤자 그다음 끝이다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따가 끝나고 뒤쪽에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그 저학년들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뭐 선행을 빨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뒤에 하려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전부 영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 번 하면 저는 똑같은 수업을 2번 학생들이 2번 제일 수강은 거의 없어요.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안 되는 건 어머님들 막 계속 우기셔가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2번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는데 한 번 지나가면 거의 다 발견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긴 합니다. 식도 다 써야 되지 다시 마지막에 종합시험까지 다 봐야 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다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수업을 하는 걸 찍어놨는데 옛날 게 찍어놓은 건 안 찍죠. 이번에 또 새로 이제 퍼즐도 찍고 있고요. 좀 가면 5학년, 6학년 그 새로 제가 교재 책 바뀌면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그때는 수업을 직접 해요. 대부분은 이제 원리탐구라든가 심화 과정을 하는데 개념 단계도 이번에 첫 번째가 제가 하거든요. 그냥 촬영 겸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 3시간 동안 내리 수업을 계속 해야지만 이걸 끝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그럼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을 주고 테스트를 다 보는데 식을 전부 다 식습 연습을 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을 써야 되잖아요.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써보면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뭐 뒤에 뭐 있다고 얘기할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문제는 이거는 외부의 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힘들어서.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얘기했던 그 홍희찬 그 학생하고 같이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 소설책을 다 읽었어요. 저기 영상실에 가면 책들이 굉장히 한 수십 권 내지 수백 권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다 봤던 책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문제를 일주일에 한 2문제, 3문제를 계속 만들어요. 52주니까 한 50문제 정도 1년에 한 1500문제, 한 10년 1500문제 되잖아요. 그걸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 수가 있어서 외부의 그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문제는 없는데 저희 학원에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영재고 애들한테도 물론 그 하는 책도 좀 다 돼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학년들 하다 보니 그게 좀 수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원리 탐구 방식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원리 탐구는 그 얘들이 지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설명을 다 하고요. 원리 탐구가 끝나고 이제 정규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수업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저 뒤에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심화 개념 학생들을 병행하는 거고요. 제일 가장 특징은 뭐 여기하고 여기도 하나 특징이라는 생각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공조 되겠네요. 그럼 여기 좀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우선 원리 탐구 저학년에서는 퍼즐 라인이 같아요. 퍼즐 그다음에 학년이 중학교 이상 4학년 이상에서 원리 탐구로 가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개념하고 심화학습이 있고 여기 좀 내가 책을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5, 6학년인데 과정이 바뀌었어요. 책을 다 새로 그래서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아마 저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광고지에 보면 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아마 토요일 그래서 5학년 1학기부터 해서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한 4개월, 2개월이면 다 하나씩 끝납니다. 직접 수업을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이번에 아마 특별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특징이 S&P 그리고 일반적으로 했던 그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쪽 라인이죠. 근데 여기 저희들이 썼던 책이 특별한 건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직접 다 만들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바꿔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수십 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거든요. 안 믿을까 봐서 그냥 수십 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거짓말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그 매일 바꿔요, 제가. 그리고 이제 원리 탐구가 여기인데 지금 현재 원리 4하고 3은 5하고 3은 상하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흑백으로 돼서 엄청 어렵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컬러로 바꿔 상하로 나누어서 컬러로 바꿔놨습니다. 공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바꿔놨는데 아직 출판은 곧 2월달쯤에는 할 거고요. 여기는 아직 나왔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네 분야로 나눠있어요. 조합, 정수, 기하, 조합, 정수, 기하, 대수 이렇게 해서 한 4개 해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애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조합입니다. 조합. 왜냐하면 그 재작년에 수업을 이렇게 교대 수업을 하면서 그때 첫 시험을 다시 보잖아요. 그때 보니까 경위에서 시험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그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영상에도 그게 많이 찍혀 있거든요. 조합이 안 나왔는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영재를 뽑지 않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3년 전만 해도 영재고 애들 수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하면 어려운 문제 중에 나왔다 하면은 첫 번째가 조합이에요. 두 번째가 기하입니다. 근데 조합이 안 나와서 그래? 그럼 이제 잘 됐다. 내년에 틀림없이 나올 거다. 그래서 조합 공부를 먼저 시작하면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조합 좀 시작해가지고 끝나가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애들 뭐 적중도 넣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합격생들도 많았었나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 이제 원리 탐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적 사고 시스템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와서 먼저 이것을 들어야지만이 심화 과정이라든가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려요. 나는 지금 K제목을 봐야겠다면 K제목을 분위기에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느려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원리 탐구에서 이론들이라든가 식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론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들 참 하나씩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공부를 하면서 식까지 다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K제목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SNT로 가면은 쉬워져요. 근데 이게 좀 안 되면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시험이 이 자체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모든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그 왜 그러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론 그 수학은 현실과 관계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 선생님 인기가 좀 많으신 이유가 계속 이론을 이렇게 다 해서 논술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거기 아마 그거 있죠. 그 자료 그거 보시면은 거의 마감된 게 많아서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틀을 마련해야 되고 식을 세워야 되고 이론을 다 습득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그래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할 때 저게 무슨 얘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반드시 이쪽 부분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병행을 하잖아요. 이 심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한 두 달 참아라 그러거든요. 애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입학 시험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같이 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을 못 따라가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론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아까 했지만 과정 중심 식 쓰는 겁니다. 식을 쓰고 공식 나오는 과정들을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마지막 종합시험지 보면은 금방 시험지 매일 나가거든요. 저 9,000원 점수들 있잖아요. 거기에다 시험지가 매일 나가면서 오답문까지 다 이렇게 하고 식을 다 써서 제가 이중으로 이게 채점을 합니다. 조교들이 이게 빠진 거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점수 매기면 또 빠지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파란 글씨를 한번 채점을 하고요. 그건 조교들이 하고 내가 빨간 글씨를 다시 또 해요.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씩 다 보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대부분 다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이에 관한 건데 그걸 식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려운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럼 예전에 못 풀었던 문제들이 원리 탐구 단계가 끝나면은 옛날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답이 손두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많은 문제들이 이론을 잘 알게 되면은 답이 손두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서 아낄 수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원리 탐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하게 한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출간한 게 2005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5년이잖아요.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필요한 거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하여튼 전부 다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과 풀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저희들 수업하는 애들은 금방 풀어내죠. 그리고 식 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식을 다 쓰면서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정규화 배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마음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12회 하는 경우가 있고 8회 하는 경우는 강학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12회 이렇게 하고 원리 5하고 4는 8회 정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동시에 그렇게 해주거든요. 여기는 원리 탐구 자세한 부분은 설명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따라 보시면 돼요. 오늘 원래 설명 안 하려다가 전부 다 또 친구 어머님 오셨으니까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퍼즐은 어떤 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또 원리 탐구라든가 학년 높은 학생들 주로 이제 영재고 쪽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책을 다 하다 보니까
그때 보면 저학년들한테 마음의 빚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회사 이렇게 연관돼서 책을 좀 써달라 해서 지금 썼는데 그 애들하고 저는 이제 똑같은 책을 안 씁니다. 그냥 똑같은 비슷한 책은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데 제가 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퍼즐은 전부 여기 계속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요. 만들면서 애들한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 애들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뭐하고 연관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이 문제를 풀면은 앞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어떤 문제 연관이 돼 있고 이걸 풀고 나면 뭐하고 연관 이게 연관성을 두면서 하거든요. 그거 연관이 필요 없는 것은 빼버려요. 왜냐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걸 하면서 푸는데 이거 하면서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엉덩이가 가격들이 막 하자고 이거 제가 하잖아요. 3시간, 제가 3시간 정도 2시간 반인데 3시간 동안을 해요. 다 풀게 하니까. 꼼짝없이 계속 있다가 시원하다 안 쉬어요. 이거 뭐냐면 여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줘요. 퍼즐 이렇게 하다 보면 풀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하면 안 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뒀어요. 재밌어야 된다.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머리 IQ는 하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다고 제일 재미없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을 쓰는 게 애들한테 재밌어야 돼요. 재미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퍼즐은 뭐 하는데 쓰는지 잘 몰라요. 단계별로 써놨거든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그 단원별로 퍼즐을 만들어 있어서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학년 위에 학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다는 이쪽에 의외로 이쪽에 엉덩이 가벼운 녀석들이 어렸을 때 이 집중력을 길게 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엉덩이 가벼운 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단원별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6단원이니까 6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하고 종합시험까지 전체 다 완료해요. 여기 되면 이쪽 되면은요 숙제 폭탄이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했던 시험 다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러서 다시 시험을 보고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1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또 재시험도 보게 해요. 그걸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은 한 발이 다 끝나거든요. 이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다른 데 가면 몇 바퀴 돌기도 하잖아요. 그럴 시간이 우리가 있습니까? 한 번에 가서 다 끝나야지.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저는 애들한테 될 수 있는 시간을 작은 시간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학원이라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재밌었거든요. 그 다음에 SLT는 시험 대비하기 전에 영재고 대비하기 전에 한 6개월 영재교육원 여기는 영재고입니다. 여기는 위에 것은 영재고 대비하는 거고 여기는 3 여기는 교육청 여기는 여기도 여기까지 교육청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거의 학교가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교대 쪽에는 여기하고 이렇게 두 단계 올라가는데 대부분 한 5월 늦은 학생들은 막 어디서 늦게 가서 얘기 들으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다 바쁘다 해가지고 뭐 8월달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뭐 공부 다 해야 되니까. 어차피 잘하는 애들 오면 제가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해서 잘못하면 무리해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좀 빨리 해서 천천히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영재고죠. 여기는 교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에는 그 서울대하고 연대 쪽도 저쪽에 많이 나와요. 시험 대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화 과정인데 심화 과정 여기 했던 게 있다 표로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하나씩 그 단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 초등 심화 과정은 개념 단계도 있고 개념 단계도 있고 탐구 단계하고 도전 단계가 있는데 이 도전 단계가 주니어 수학이라고 해서 KGMO 대비하려고 해놓은 게 작년에 벌써 작년이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중학교까지거든요.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안 시켰어요. 그냥 어떻게 여기를 안 시켜놓으니 감성이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죠.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KGM을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심화 과정을 이렇게 푸는 방법이 특히 심화 과정을 풀게 되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다 연관이 있어요.
책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또 여기 KGM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교대 심화 과정하고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KGM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KGM가 8월달에가 있고요. 교대 시험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교대하고 서울대, 연대까지 학년 5학년, 6학년하고 중1 애들은 서울대하고 연대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교육청 부분 뭐 전체 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KGM을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원리 탐구를 먼저 해야지만이 빠릅니다. 그게 이해도라든가 식을 또 세워야 되고 뭘 공부를 어떤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KGM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아까 얘기했던 SMP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게 만약에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면 그게 쭉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도달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가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시간 막 5시간씩 해가지고 제가 숙소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천천히 해야지 그래야 결과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가 나와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먼저 이제 들어오시면은 학원에 오시면 신입 테스트를 일단 봅니다. 근데 신입 테스트를 2개를 봅니다. 하나는 수학적 사고력하고 선행을 했는데 선행은 잘했나 못했나 이게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대부분은 여기는 그 신입 테스트의 수학적 사고력 이쪽 부분을 보고 제가 직접 대부분 제가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그 테스트 시간을 조정을 하는 게 제가 수업이 없을 때라든가 이때 봐서 제가 직접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부원장님하고 그래도 이제 안 될 때는 담당 선생님에서 저희들은 상담 선생님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이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보면 뭐 다른 데 보면 상담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유능하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직접 공부를 해본 사람들 위에는 상담이 신경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딱 보면서 시험 물론 시험지를 보면서 이게 다는 안 돼요.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고 어떨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여기서 시험을 봐서 한 6학년이 들어왔는데 거의 빵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제가 하루에 수업할 때 애들이 개그를 많이 하고 저만 보면 막 와서 장난을 하려고요. 수업 때는 이제 혼나는데 하여튼 오시면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봐서 제가 직접 제 시간에 좀 맞춰 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봐서 아니면은 이제 방학이 아니면은 오전에 이렇게 오시면 내가 직접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배정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아까 6학년 얘기했죠. 6학년들이 이제 어머니 그런 경우 좀 성공리가 많습니다. 거의 점수가 안 돼서 학원에 옛날 같은 안 되는 줄 이렇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밑에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학생이 있어요. 쭉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저기 보면 그 중에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학생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지금은 영재부라든가 이쪽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밑에서 차도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2개월, 여기 2개월 다 2개월씩이거든요. 이렇게. 뭐 뒷컷 해봤자 1년 정도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밑에서 하면서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책을 써놨을 때 밑에 있는 이론들이 위로 다 연결되게 해놨거든요. 제가. 밑에 하고 올라오면은 훨씬 편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내가 테스트를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 하는데 굳이 뭐 여기 하시겠다고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패합니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는 게 기껏 해야 2개월이거든요. 2개월인데 2개월이 그 허기가 아니고요. 2개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더 빨라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공부를 하면요. 이게 어려웠다 그러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산이 올라갈 때 그냥 이게 앞서가는 사람도 쉽게 막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앞에 가면 가버리고 이렇게 하기 힘들듯이 공부도 약간 자기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면 계속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쉬우면 계속 갈수록 쉬워지거든요. 한번 어려우면 계속 어려워서 이제 그 탈이 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단계를 낮게 가시고 그리고 제가 낮게보다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약간 어머님 생각보다 여기 가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단계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이제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동시도 되고요.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고 제가 선행도 이제 참고를 하잖아요. 선행은 여기는 초등학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학 여기까지는 중학교 단계 하기 전에 중학교를 해야지만이 여기 3위, 원리 3인데 여기 중학생들이라든가 중학교 과정 했을 때 극히 일부는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배정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훨씬 편할 건데 여기 그냥 가면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점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중에서 그 수학을 합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때 당시 내가 왜 이렇게 가게 했냐면 시험이 임박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면 4개월이 걸리잖아요. 8월달에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아마 7월달입니다. 7월달에 오니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보냈거든요. 첫날부터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왜냐면 얘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정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저 보기엔 별로 어려워 안 보이거든요. 이게 1달은 2달은 가면서 애들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내가 다짐을 했어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첫날부터 포기한 학생들이 막 속출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하루에 첫날 1, 2강, 그 다음에 3강, 4강 이렇게 하니까 방학 때는 한 강씩 하기 좀 쉬워요. 근데 방학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별 무리가 생기잖아요. 하나씩 하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업들은 2개 하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에서부터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2개월이 느릴 것 같지만 여기서 가라 중도에 포기가 가는 정도 있으면 안 따라옵니다. 이제. 그리고 수학이 어렵구나. 그리고 사라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에서부터. 그리고 시험을 봐서 어머님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밑에서부터 해도 몇 개월 아니면 쭉 다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리 탐구를 다 해보시면 보면 아마 어머님들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채점도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촬영해놓은 어머님도 많이 보시면서 거기 보면 제가 농담하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S&P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8월이나 9월쯤 돼서 이쪽이 이제 마무리하러 가는 겁니다.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책들. 여기가 교육청 여기까지, 교대나 서울대 연대가 여기까지. 서울대 연대. 교대, 서울대, 여기는 6학년 중인들, 여기는 3, 4, 5학년. 물론 6학년들도 교대에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주니어 수학인데 작년에 1회 시험에서 여기 딱 했거든요. 근데 출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안에서는 딱 은상까지 딱 나와서 수학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여기 끝나잖아요. 여기 끝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 동시에 이렇게 해서 입문 과정을 통해서 주니어 수학을 쭉 하면은 여기 지금 상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8주입니다. 8주 2달. 여기가 4달, 넷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작년에 할 때 2달 만에 이걸 다 끝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거 8회 만에 여기 상하고를 다 끝냈으니까 하루에 막 5시간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생각보다는 합격을 많이 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서 영재고라든가 영재교육원 이렇게 하는데 교대 시험 작년에 서울대하고 이렇게 연대를 시험 보니까 여기서 요 윗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저기 원리 1을 대부분이 원리 1을 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연대라든가 서울대 쪽에 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게 하거든요. 쟤들이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쟤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들 그냥 마음 가볍게 가서 시험 보고 오너라. 나는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거의 한 2명인가 떨어지고 합격을 다 했는데 그 중에는 교대 쪽에서 합격하는 애들, 교대 6학년들 수학 합격을 거기 포기하고 연대로 가는 학생도 있었고 한 명은 3차에서 떨어졌는데 서울대 떨어진 학생이 있었거든요. 왜 떨어지냐고 물어봤더니 정보 쪽, 서울은 정보 수학이야. 근데 정보를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면접이라든가 특히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대 설명에는 또 해놨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면 잠깐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현실과 연관된 문제들이 이제 꽤 나오는데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이 수학 교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으로 보시면 수학 10문제고요. 과학 5문제, 정보 5문제래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과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현실과 연관된 부분들은 저희 이제 과학 논술을 하는 이유가 그 자료들이 좀 있어야 되고 책을 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쪽 라인은 그 KJ 라인이면서 교대 쪽에서 심화 과정과 연관이 있어요. 다시 여기는 이제 여기 또 내용을 쳐놓은 거 뭐냐면 제가 이번에 특별히 한 4개월 동안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여기 지금 수업을 몇 년 만에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책 다시 개편하면서 수업을 좀 할 거거든요.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선생님들 일반적인 우리 그 다른 선생님들이 여기 이쪽 수업은 다 하고 저는 수업은 이제 원리탐구 그다음 여기 있는 주니어 수학 SF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해요. 여기는 다른 선생님들 그 대신 여기 있는 수업들은 다 제가 촬영했던 영상들이 다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오시니까 테스트를 봅니다. 2개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사고 시스템에 대한 사고력. 사고력이 그냥 사고력이 아니고 교과 사고력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반배정을 이렇게 해요. 반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배정을 하는 건 어디를 듣느냐거든요. 선행을 가서 선행이 만약에 중학교 단계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해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단계는 중학교 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산식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계산식들 있잖아요. 이런 게 계산식을 통해서 그걸 메꾸면서 이렇게 저희들 여기서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는 잘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 한 1년 정도 잡고 또 중간에도 여기가 2개월 하게 되면 8개월이잖아요. 거기다 계산식 하면 한 1개월 거기 이제 꼭 필요한 게 조합입니다. 조합까지 하면은 한 1년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물론 이제 선행이 안 됐을 때 선행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님들 필요하면 선행이 여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원리 2가 되려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으로서 2학년까지 돼 있으면 밑에서부터 가다가 여기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원리 1 같은 경우는 3학년까지 돼 있어서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학생이 1년이면 몇 명 안 됩니다. 저기서 보면 시작을 많이 했는데 4명이잖아요. 4명. 그리고 다른 반 있는데 거기는 딱 1명 있어요. 1명. 한 여러 명 가는데 막판에 통과를 못하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99점을 맞는데 그 99점 맞기 전에 제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학생이에요. 얘는 합격할 거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 작년에 교대에서 퇴직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교수님 오셨거든요. 내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내가 교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시험이 재작년에 완전히 100%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 다 전부 다 그 복귀해서 다 해놨어요. 이제 올해 되면 시험 다시 다 풀어주기도 하고 정형도 분석하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그것도 원리탐구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원리탐구를 먼저 하는 게 이득인 게 아주 시간이 없다 그러면 SMP가 아니고 원리탐구를 내가 하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고 나서 이걸 하면은 전체적인 틀이 잡히면서 어려운 문제라든가 현실 적용 문제도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하시면서 아니면 여기 저희들이 하고 믿음이 더 덜 가시면 일단 이걸 해보시면 돼요. 하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와도 되고 아니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원리탐구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같은 게 퍼즐이나 원리 5 퍼즐 같은 게 한 2시간 반 대부분 3시간 채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도 표를 보시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통해 그러면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떤 형태냐는 것을 문제를 보시면 이 1번 문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3단원입니다. 3단원 여기 보시면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디지털로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문제 그대로 어떤 거냐면 우선 여기 디지털로 봤을 때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숫자를 보시면은
88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88 빼기 88이 있습니다. 여기서 4개를 켜는 것은 파란색을 노랗게 만든 게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88 빼기 88에서 4개를 켜서 가장 큰 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얘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우선 큰 수가 되려면 빼기에서 이쪽이 커야 되잖아요. 여기는 작아야 돼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쪽이 커야, 근데 큰 것은 이쪽이 커야 되잖아요. 여기보다는 이게 최우선으로 커야 되고 여기 최우선 이게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물론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8에서 일단 이게 커야 되잖아요. 8보다 더 큰 수는 9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9에다가 이렇게 하면 9로 있는 거. 한 번이잖아요. 횟수를 4번을 제한했잖아요. 여기는 될 수 있도록 작아야 되는데 0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1인데 1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하고 3이 2번씩 2, 3, 5 2, 3, 5가 2번씩이에요 지금. 여기 6은 한 번이면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나 3을 만들어야 되는데 2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작게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9로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생각을 배우고 이걸 문제 풀려면요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적인 틀을 다 잡아야 돼요. 이쪽이 커야 되고 15자리가 커야 되고 여기는 작아야 되는데 0이 앞에 수가 커야 돼요. 저 이렇게 하려니까 이 생각의 힘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게 커야 되고 막 이 생각이 잡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밑에 쓰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되겠죠. 88 빼기 88을 98 빼기 20 하면은 78 이렇게 이제 계산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일 많은 게 미로책입니다. 미로를 계속 찾아가면서 수학을 계산해야지 저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하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버님도 야이 책 어느 나라에서 베껴온 거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냥 맨날 그거 맞으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저는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도 이거 전부 다 새로 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계속 만들거든요. 와서 퍼즐 만들고 그 애들 시험 같은 거 조교와 채점에 넘어온 거 다 체크 다 하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그 의견을 매 시간마다 다 써요. 어머니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글씨를 제가 못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아무 해독 수준의 그 글씨가 잘 못 쓰니까 그거 이해 좀 해주셔야 되고 2번은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는 원리 탐구입니다. 이거.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딱 보면 외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거요. 여기까지는 원리 3이면 여기까지는 첫날에 다 끝납니다. 요 밑에는 원리 2에 가면 끝납니다. 이게 외우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나와요. 그 위치 바꿔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2학년 2학기에 아마 2학년 1학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중학교 넘어가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게 나와요. 이게 원래 이래서 나오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100, 200.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진법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진법 빼버렸어요. 왜냐면 어려운 거 뺐다는데 진법이 없으면은 정보나 이런 게 다 안 되고요. 배수 이론 다 안 됩니다. 근데 애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실력이 많이 저하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진법이 빠져서 그래요. 또 경우수도 빠졌습니다. 애들이 실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중요한 경우수는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경우수를 못하고 그 진법을 못하니까 배수 이론이 안 되고 외우고만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원리탐구에 다 하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하거든요. 2 곱하기 5니까
근데 내가 그래 애들한테 딱 보면서 동그라미를 딱 보면 이게 뭐로 보이냐 그러면 이게 돈으로 보이면 너는 앞으로 거지로 살 거다 내가 그러거든요. 구분 못할 거니까 2하고 5로 보여야 된다. 근데 애들이 또 농담입니다. 저는 5, 2로 보입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5, 2를 좋아하는데 뭐 이래요. 내가 농담을 내가 많이 하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개그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2하고 5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또 2하고 5를 보면 또 쪼개야 되고 이 동그라미 보면 쪼개야 되고 2하고 5가 만나면 0을 치고 이렇게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63이고 63이고 동그라미 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계산 원칙이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진짜 욕 나옵니다. 2, 5, 18 이러면 욕 나와야 돼. 18에서 5 하면서 이게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 느끼 쓸데없는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팔 운동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목표 달성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거든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중학교 단계나 초등학교 다 같이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 같이 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28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집에 가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하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뭐야? 동그라미를 이잖아요. 7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소인수분해라고 하잖아요. 5 곱하기 5 하면 없애고 2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그냥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소인수분 쫙 한 다음에 계산해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건 계산기로 보다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애들 계산기 쓰라는 안 씁니다. 그냥 머리가 훨씬 빠르니까. 계산기 들고 있어서 이렇게 격려해 주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틀리면 야 잘못 눌렀다 이렇게. 계산을 수학은요 금방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복잡한 건 그건 계산기를 해야 돼. 이것도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갖다 2020 더하기 2000이면 4040, 6008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 25 곱하려면 화딱지 나죠. 계산 순서대로 하라 했으니까 가로 있으니까 가로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 곱하기 4 곱하기 25인데 이 두 개, 5 두 개인데 동그라미가 두 개 생겨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머님 저기 하면 좀 모르겠지 약간 집안할 것 같아. 일단 여기는 원리 이해서 좀 빼겠습니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합니다. 이거. 그래야지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시간이 남지. 이걸 그냥 뭐 애들은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소수 계산할 때 5학년 때 되면 이게 애들이 갑자기 성적이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수 계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수학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뭐 계산기가 해야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3.24. 3.24 곱하라 그러면 근데 3.24 곱하기 틀린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계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수가 낮을 때 어머님들이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이게 100점인지 아닌지 봤을 때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 100점이 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100점도 못 맞고 기분이 나쁠 텐데 내용을 보시면서 이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별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단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기분이 좀 나쁘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공부하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죠. 이건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애들이 이렇잖아요. 여기 올탐구 2에 4강이 나온 건데 이런 거 다음 3분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구하라 그러면은 애들 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색깔 바꿀까요? 5, 6, 7, 8, 9,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이렇게만 해도 잘하니까 그럼 그렇게 풀었다 하자. 답이 맞았어요. 동그라미 차이 있습니까? 우리 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답 맞으면 식스프로 답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이게 가라는데요.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얘가 진짜 앞으로 공부를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좋다. 그럼 여기다 점을 한 3개쯤 찍으면 어떡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계속 해야 되죠. 이게 팔운동입니다. 이게 100개쯤 찍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그러지. 그럼 날 세야 되겠죠. 그게 공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리탐구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좋다. 이 성분이 왜 생겼겠느냐 따져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수학적 사고 시스템에 보면 이게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조합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 여기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하고 D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C하고 E를 연결시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A하고 C인데 그럼 뭐죠?
점 두 개를 연결시키는, 점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애들 수준에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죠. 제가 A에서 갈 수 있는 게 몇 개냐? 4개잖아요. 4. 여기도 4, 4, 4. 4가 4개면 뭐나 그러면 5 곱하기 4.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세지 않느냐? 중복됐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노동을 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답 이렇게 써놨을 때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답니다. 이건 내가 확 그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못 풀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은 이게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 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라든가 4개에서 5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왜 2로 나누느냐, 왜 5에서 왜 4가 되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직사각형이 몇 개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죠. 얘들 이제 대부분 애들 이렇게 하잖아요. 6개. 2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3개짜리 2개. 4개짜리도 2개. 6개짜리 하나. 그러면 18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내가 질문을 하죠. 이렇게 맞았다가 동그라미 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다 만약에 줄을 내가 몇 개 더 쳐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또 열심히 세야 되겠죠. 이런데 대부분 다 틀립니다. 가다가 꼭 하나씩 빼는 거예요. 얘들 재수 없어서 그랬다는데 재수가 없는 거 실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풀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요 시험이 떨어집니다. 교대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순식간에 금방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내야 되거든요.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거기서 어차피 변별력을 가진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시간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다른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격을 해요. 한두 문제가 결정을 내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푼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시험 보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애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제가 모의고사 본다든가 그 전날에 시험 대비 훈련을 시킵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넘어야 되고 많이 시험 문제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돼요.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정규일동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합격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똑같은 비슷비슷한데요. 시험장에 가서 실력을 발휘하시고 이 게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시간 안배라든가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가 문제를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 가장 기본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아까 있지만 이렇게 이만큼 쳐버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애들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어머님들 보기에 이거 우리 애들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해서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그럼 보자. 여기 색깔 좀 있잖아요. 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쌓인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이거는 이게 이렇게 쌓인 거니까 이렇게 쌓인 거거든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직선을 다 만들고 선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있는 선분이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몇 년 전인데 서울대 영재교육원 시험에 직사각형을 공식을 쓰고 이유를 써라 그랬는데 애들 공식만 써서 만세 다 떨어진 거죠. 그 방점은 이유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분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아까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5개 있듯이 4 곱하기 5 이렇게 하듯이 선분이 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로 곱하기 세로냐를 이유를 대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 이렇게 하면 선분이 쌓이니까 여기 있는 선분과 여기 선분이 쌓여. 이것도 경우수잖아요. 여기는 다 경우수입니다. 그러면은 3개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3 곱하기 2 나누기 하면은 선분이 3개가 나타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4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6개 나타나서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몇 개 치는 순간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서 동그라미 치는 것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까? 얘가 공부를 앞으로 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시글수가 이런 것들 제가 이제 그 KJMO 공부를 할 때도요. 객관식 시험이 그 객관식 단답형이라 하지만 절대로 나는 객관식을 안 씁니다. 단답형 안 하기 마지막 날 딱 한 번 그때만 단답형 우리가 시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서술형이에요. 다 저기 때 붙어있는 점수 있잖아요. KJMO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식쓰는 방법이라든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또 쓰면서 자기가 또 깨우쳐요. 아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 자한테 술량이 잘 안 써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제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머님들 보기에는 식쓰기 하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잘하는 애들은 이거요. 딱 손도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기 지금 1차원이나 한 번 했잖아요. 2차원 3차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첫 3분 따지고 여기 3분 따지고 여기 3분 따지고 곱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노동을 안 됩니다. 저 뒤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개짜리 둘이 저렇게 보이는가요? 안 보이잖아요. 수학은 실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머리로 다 계산하고 수학은 실험이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수학은 실험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갖다 놓잖아요. 모서리 개수가 몇 개냐고 세면 수학을 하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갖다 내면 너희들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세봐라. 맞나 안 맞나. 뭐 하나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학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작년에 시험 전멸하는 시험이에요. 애들이 맞았다고 생각 전체 다 틀렸어요. 교대 영재교육 시험에서 뭐냐면 삼각형을 세 조각을 내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라고. 애들이 이거 전멸을 해가지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자기가 도형에서 이게 수학적 사고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를 딱 보는 순간 삼각형이 내가 180도를 증명하는 거구나. 이런데 애들은 몰라요. 그 뛰어난 애들 아직 덜 돼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세 조각으로 중간에 직사각형을 만들라 하니까 이 진직선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저학년 때 많이 하잖아요. 저학년 때 딱 여기 자르면은 이 치선을 딱 나가서 180도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저학년 때. 근데 이거는 딱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지금 하기 위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반으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세 조각이 나잖아요. 여기가 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이게 지금 내각의 합이 180도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보면서 내가 180도 증명하고 있는데 애들 너무 맞았나? 다 틀린 겁니다. 전부 다. 근데 그 했던 게 현실적으로 뭔지 잘 아직은 어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하잖아요. 저기 보면 이쪽으로 합이 증명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만들면 그때는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이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내가 그래서 이걸 어렵지 않는데 애들이 다 틀렸다고 깜짝 놀라서 100점짜리 내가 보기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주사위가 나와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빨강, 노랑, 파랑이 나오는데 어떤 걸 잡은 사람이 유리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푸는데 한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다 빨리 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빨리 풀고 나서 그걸 풀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얘를 합격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그 전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뭐 여기는 KJMO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답이 없었던 답을 누가 안 올렸는데 내가 올리려다가 놔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쉬었다가요. 여기 어머니가 여기 했던 부분을 어머니는 또 보시면 제가 테스트 이렇게 직접 하고 보면 정말 뛰어난 애들 많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걱정이 이렇게 뛰어난 애들을 앞으로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학년이기 때문에
뭐 음식도 그렇지 다 숙성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 이게 그러면 이 저학년들 특히나 수학적 사고가 정립되기 전에 방법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애들 제대로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 군데 설명을 가서 보시면서 아 얘는 얘가 좀 이런 경우가 맞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고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틀을 마련하거든요. 그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선행이라든가 다른 걸 많이 해요. 근데 그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다 하시잖아요. 머리에 흐트러집니다. 뛰어난 애들 오히려 혼선돼집니다. 그러니까 꼭 그 어떤 하나의 방식을 하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그때는 자기 입장에서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면역적 문제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답을 그냥 쓰는 겁니다.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건요. 응용력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머릿속에는 저학년 때 공식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를 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원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뚫게 되면은 공식을 다 만들거든요. 아까 경우수 그냥 만들어요. 자기들 본인들이. 공식 다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 문제 자체를 예를 들어서 KJMO가 단답형으로 나온다니까 계속 단답형 문제를 국어랑 엄청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다고 많이 풀린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시간을 많이 한다고 좋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머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있고 외우는 머리들이 좋을 경우에는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상당히 꽤 오래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교대 교수님 와서 할 얘기가 대학교 되는 학생들은 그나마 이제 교대에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1학년 때까지는 비슷비슷하답니다. 2학년 때 가면서 확 갈린대요. 외웠던 애들하고 아닌 애들하고 바로 갈리잖아요. 여기는 그 의천이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과인데 수학과 들어가 있으면은 중도에 탈락이 한 3분의 1이 된답니다. 아니면 다른 데로 전과를 한답니다. 왜냐면 워낙 어려우니까. 너는 어떻잖아요. 자기는 별 할 게 없었대요. 워낙 그동안 했던 공식은 다 만들었. 저는 전부 다 공식을 만들게 하거든요. 문제 푸는 거 그 자체가 이게 좋은 풀이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그게 오히려 결과도 좋을 뿐만이 아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만 푸는 방식에서 꼭 해서는 안 돼. 시기 없이 답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일부러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했는지 또 그것을 식을 또 직접 써야 되니까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경시대에서 노동 또 문제를 내가 보거든요. 어떤 경시대에는 노동 문제가 한 3분의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못 보게 하고 촬영비를 어디라고 얘기는 내가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나친 선행이 있었거든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행을 하되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디 가면 막 갑자기 중학교 얼른 가다가 고등학교 거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요 어차피 거기서 할 건데 몇 바퀴 돌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바탕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몇 바퀴 돌아도 똑같아요. 계속 한 6바퀴 정석을 몇 바퀴 돌거든요. 그 시간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차곡차곡 쌓았던 애들 한번 그냥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느릴 수도 있어요. 느리게 보여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더니 여기 너무 느린데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은요 거기서 몇 바퀴 삥 돌고 있는 사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또 심화 과정 아까 있던 도전 단계 하고 나면은 중학교가 다 연관을 시키거든요. 이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 그 중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해놨으면 고등학교 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3학년 거. 중3 과정이 고등학교 거의 다 연관이 답이 있어요. 그 밑에서 심화 과정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실 때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가 고등학교 영역으로 넘어가는 편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리수가 나오잖아요. 인수분해가 나오죠. 인수분해가 나오면 이제 방정식 함수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단계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같은 거 고등학교를 판가름 짓는 3학년 2학기도 이제 그 기하를 많이 안 나오지만 시험 어려운 문제는 기하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또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3학년 건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이전에 2학년 이전의 것을 잘 찾아내야 돼요. 초등학교는 5학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5학년 1학기 들어가면 공략 공부수도 나오죠. 그때 애들이 꺾여요. 그러니까 5학년 분수령이 5학년 1학기, 중학교 올라가면 3학년 1학기 이렇게 그 과정을 잘 겪으시지 않으면은 애들이 이제
또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 선행을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해서 도움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수가 없잖아요. 진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든가 이런 심화 과정을 병행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도 모르고. 그 뛰어난, 아니면 외우거든요. 외우면은 어느 단계까지는 되지만 계속 문제만 많이 풀 거죠. 그러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성공하는 학생들인데 성공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대학교도 일부는 갈 수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는 못 가요. 왜냐하면 다 잘해야 됩니다. 수학, 영어 다 잘해야 됩니다. 어디는 수학 못해도 갈 수 있는 하고 그 밑에는 수학 못해도 갈 수 있거든요. 수학은 다 봐야 됩니다. 수학,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서도 또 문제예요. 가서도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가면은 다 밑에 다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를 푸는 기능을 만드시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학자나 교수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님 다들 그러시잖아요. 당연히 노동자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시면 전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모르게 막 문제가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마지막 계속 올라가는 거면 뭔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들은 두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지나가는 길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테스트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몇 년 전에 왔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 후에 다시 와서 보니까 더 못하는 건데 식은 아예 못 쓰고 그 뛰어난 머리가 사라져버려. 아까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 했던 영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여튼 여러분이 막 좋다는데 다 다니실 필요는 없고 꼭 본인 아이한테 맞을 것 같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식은 반드시 써야 되고 지나친 선을 쭉 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방식의 내용이나 방식에서 뭐냐면 왜 그런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공식은 자연히 머릿속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은 기하, 조합은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저학년 때. 기하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상상력과 관련이 있어서 특히 입체 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대부분 애들이 와서 보면 건강 감각이 잘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조합하고 이 두 개가 가장 못해요. 이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데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증명이라든가 이론 위주로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철저하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쓰기도 해야 되고 꼭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3시간 중에 제가 빨리 수업을 끝내고 뒤에 1시간 일단 제가 시험 시작할까? 그러면은요, 물론 저기가 많이 하는데 잠깐 그래요. 왜냐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했던 공부를 다시 다 해요.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한 3번, 4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자기가 공부를 하고 다시 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은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최소 한 번 정도 와서 잘했던 애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가면서 다 끝나는 겁니다. 몇 번 갈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전체를 다 풀거든요. 앞에 있는 거 전체를 다 풀게 해서 그 마지막 시험 자체가 마지막 정리하는 종합시험 안 보는 학생들은 또 가서 또 시험을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시험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과정의 점수가 잘 나왔다가 마지막에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간에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점수가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잘 보는 경우는 얘가 기본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거 종합시험지 보고도 머리의 성능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지를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지 보고도 얘는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학 테스트인 거지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어디 바로 넣는다 이것도 문제가 큰 거죠. 왜냐하면 얘가 시험을 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있지만 가다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어떤 거냐면 애들이 느립니다. 약간 느려야 돼요. 오늘 엄마들 깍깍하지 어떤 거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느릿하면서 물어봐요. 이거 선생님 왜 그러죠? 아니면 머리 딱 내가 보면은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요. 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줘요.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얘가 가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얘가 안 가면 얼굴이 싹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좋은 머리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머리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복사인데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좋은 머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막 복사 막 해서 막 위로 끌고 올라가거든요. 금방 탈납니다. 약간 느릿하는 애들이 약간 조금씩 느린데 계속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굉장히 좋은 머리예요. 그런 애들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요. 가서 좋은 학교도 많이 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돌아다니는 재작년인데요. 만점, 수능 만점자 학생들하고 제가 설명을 받는데 걔들 머리가 다 돌머리입니다. 같이 물어보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학 후배들에서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보면 다 돌머리야. 어렸을 때 공부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다는 애들면서 좀 느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애들 다 공부 잘해요.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복사하는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봐서 금방 뭐 이해한다고 좋은 머리 아닙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따지면서 가서 마지막에 좋은 데 가고 정말 애들이 놀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근데 애들이 그래도 우리 엄마는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가면은 시간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되고요. 제일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답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될 게 풀이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풀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냐를 선생님이 가려준 겁니다. 제가 이제 근데 제 방식만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방식을 푸는데 애들이 더 잘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참 보거든요. 이렇게 KM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풀어주는 좀 복잡한데 뭐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상하게 잘 푸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틀렸어요. 한참 보니까 이 방법이 좋구나.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써서 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는 누가 이렇게 푸는 방식이 좋은 거다. 그래서 풀이들이 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애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그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 그것을 찾아내면서 지식들이 쌓아져야 되거든요. 그 쌓아지기 전에 쭉 올라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거 공식 외우고 막 가서 뭐 하는 거 방법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거 어려운 문제도 안 풀리고요. 응용 문제도 안 풀릴 뿐만이 아니고 시험에 가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공식 적용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얘가 진짜 머리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이렇게 조금씩 들어놓으면 알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럼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는 과정을 알게 되면은 그 통로를 찾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왜 제가 합격한다고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합격한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뭐냐면 쟤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그 경로를 따라가요. 이거 다 문제를 풀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올해는 100% 적중 없었거든요. 그런데 합격자가 더 많은 이유가 걔들은 똑같은 문제가 나와 합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방식을 어렸을 때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쟤는 어디까지 했다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 못했는데 잠시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기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는 게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막 어디 학원에 막 부추기니까 쭉 나가는데요.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인지 아닌 것을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틀리는 것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식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다른 것은 다 알려주셔도 좋은데 애들이 분명하게 식을 쓰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어머님들 공부를 할 때도요. 채점 해줄 때도 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틀렸는데 이거 답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푸는 방식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이거 해라. 틀렸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푸는데 이거는 여기 답지다 필요하시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라고 써있는 거 갖다 힌트만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어렸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속도가 붙잖아요. 웬만큼 되면 속도가 붙어요. 그럼 굉장히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6학년쯤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빨리 갑니다. 내 목표를 더 달성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